네, 안녕하세요. 현대건축 디자인학원의 원장 은경쌤입니다. 대형 건축사 취업 준비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형 건축사 채용 시즌이더라고요. 사실 본 영상 시리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급한 마음 없이 그냥 꾸준히 올릴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현재 올해 준비하는 분들의 문의가 좀 적지가 않아서 오래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바로 도움을 되도록 구성을 바꿔서 오리엔테이션 자료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취준생 학생분들께서 취업 준비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어서인지 대형을 준비든 하든 아뜰리에 준비를 하든 기간을 정말 짧게 잡고 준비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저희 학원에 이제 수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중간에 학생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저 조금 더 일찍 준비할 걸 그랬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로서 우리 집 유튜브를 시청하는 학생분들께도 제발 기간을 짧게 준비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간을 짧게 준비한 분들이 입사에 성공을 하여도 회사 생활이 버거워서 오래 못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올해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취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반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력자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시간을 잡고 스스로를 학생 수준이 아니라 학생에서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실무자 수준으로 완전 탈바꿈을 하셔서 근본적인 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꼭 되새겨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취업 준비 과정에 관련해서 여러 주제들을 다룰 텐데요. 저는 이번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올라오는 영상은 개념편이라 편하게 봐주셔도 되겠지만,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의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아뜰리에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정말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이왕이면은 슈퍼카가 되라. 갑자기 슈퍼카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비유하기가 참 좋은 단어 같아요. 멋진 슈퍼카로 거듭나셔서 미래를 달릴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취업 준비 시기에 정말 장인 정신의 마음으로 역량을 갖춰서 명품 인재가 되십시오.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퍼포먼스를 요즘 세상에 잘 모르면 기업에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퍼포먼스를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선 내공과 내실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한 자기 인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슈퍼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취업 과정에서의 인사이트가 필요한지 목차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총 3부로 제작되었습니다. 1부 목차 보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본론에서 다룰 대형 건축사 취업 준비 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음 1부의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진로 고민과 대처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교육자 입장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에 고민이 없는 친구들도 꼭 함께 봐주세요. 자, 네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취준생이 겪는 외로움과 불안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리고 꼭 왜 마주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부 영상이 끝나면 2부 보실 텐데요. 자, 2부 목차 보겠습니다. 2부입니다. 취업 준비 과정의 중심은 포트폴리오로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다뤘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후기를 같이 읽어보고 분석해 볼 거고요. 그로 인해서 확실한 인사이트를 얻어갈 예정입니다. 도전에 앞서서 정보력도 중요하지만 통찰력과 해안을 먼저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부입니다. 3부가 내용이 가장 많은데요. 전공자로서 실전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공자 관련 전문적인 정보들로 좀 구성되어 있는 편이고요. 성공적인 취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다뤘습니다. 설계 프로세스 중에 학생들이 가장 질문이 많이 했던 편집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취업 준비 플래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3월인데요. 3월부터 대형 시즌 채용 기간까지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를 제시를 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요즘에 상담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전공자도 계시고 전공자 실무자분들 참 다양한 목표와 사연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근데 특히나 저희하고는 그 전공자분들이나 실무자분들이 참 많이 오는 학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요즘에 좀 두드러지는 게 취업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전공자분들이 취업을 할 때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대형 건축사 사무소를 좀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뜰리에도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워낙 절차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야 하는지 너무 잘 모르겠다. 우선 감조차도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사 사무소 취업 준비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이번 영상 하나로는 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 주제를 한 10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계속 영상을 공장처럼 올릴 예정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긴 호흡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대형 건축사 사무소 준비를 할 때 너무 짧은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네. 그래서 한 얼마나 기간을 좀 가져야 하느냐, 이건 좀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영상들은 사실 저학년 때부터 좀 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청사진을 좀 그려보고, 학교 생활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다룰 예정일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목차를 한번 같이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우선이 이 목차가 보이시죠? 네. 우선 10가지입니다. 목차는 10가지고, 건축사 사무소 취업 준비를 하는 배경 지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사 사무소 공채 모집 일정 및 선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형 종합 설계 사무소 공채 공고 탐색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형 설계사무소 1차 서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 준비. 여섯 번째, 자기소개서 실전. 일곱 번째, 대형 포트폴리오 준비. 여덟 번째, 역량검사에 대한 것. 아홉 번째, 실기시험에 대해서. 열 번째 마지막, 대형 설계사무소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학생분들이 보통 이맘때쯤에 어떤 진로 고민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로와 관련해서 우선 맞이하게 되는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설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설계 말고 다른 진로를 준비를 할 것이냐?' 이거 되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한 번쯤은 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체감을 하기에는 학생들이 설계 이외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한테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다.' 할 정도로 좀 되게 늦게서야 진로 고민을 심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보통 많이들 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많이 오게 돼요. 만약에 설계를 다시 하고 싶은데 이 동력을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생각보다 이게 되게 진짜 깊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우선 학생의 성향을 좀 깊이 알아보는 것도 있고, 이제 설계할 때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학교 일정에 좀 쫓기지 않고 또 교수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순수하게 지금 이 상황에만 집중해서 나만의 설계를 좀 집중해서 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통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초심으로 좀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놓치고 있던 설계에 대한 가치를 좀 발견을 하고 또 없던 흥미도 다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안고 온 친구들은 거의 그래도 대부분은 다 흥미와 적성을 찾아서 갔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이 참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여정이긴 한데, 또 그만큼 좀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 마지막 꼭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제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마주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각자 힘든 시기에 제게 상담 요청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자주 질문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은 어떤 감정이 드니? 왜 그런 감정이 들까?" 입니다. 이번 내용은 제가 원장이자 교육자보다는 가까운 언니나 누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땐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나의 감정부터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내 앞에 아무리 막중한 큰일이 있더라도 일처리의 수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알면 해결할 일의 절반은 해낸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제 경험상 피하고 싶은 불편한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 진정한 어른이 된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졸업 시기에 어떤 감정들과 마주했는지 경험담을 들려드려 볼게요. 대학생 졸업 시기 뒤돌아봤을 때 저는 두 가지 감정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두려웠고요, 외로웠습니다. 제가 당시 어떻게 두 가지의 감정을 해결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시기엔 신기하게도 부모님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도 해결되지 않는 불편한 감정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두서없이 마음의 소리를 담아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두렵게 만든 유령 같기만 했던 보이지 않았던 감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정의 원인은 이랬습니다. 저의 성격은 계획형이었고 정확히 비전이 보여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저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지 않았던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지했던 거죠. 당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 미래가 왜 구체적으로 상상이 안 될까? 그 이유가 뭘까? 너무나 허무하게도 취업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고, 전공자로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착각했을 뿐 전공자로서도 저의 세계관에 정말 무지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다음 챕터로 가기에 본질적으로 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 깨닫게 되니까 답을 뭔가 명확하게 구하지 않았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불편했던 감정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지난날의 경험이 오늘도 중요한 일을 해결해 갈 때 제게 엄청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두려움을 피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자신만의 어떤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 외에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이 있죠. 외로움이요. 정말 저는 그때 망망대해에 있는 듯하게 외로웠습니다. 참 성격도 밝았고 되게 긍정적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외로움은 어쩌면 책임감 같은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 취업과 동시에 진정한 어른이 될 것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사회적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니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는 진짜 느낌적인 느낌이 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불안감과 외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감정들이 다 해석되고 나니까 신기하게 모든 일들이 효율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무리 할 일이 많고 급해도 나의 감정부터 마주하고 헤아려 보세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이 메시지를 꼭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만일 수강 상담 말고도 마음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인스타그램도 친구 맺어주시고요. 그냥 편하게 DM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교육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취업, 입시와 같이 어린 나이에 인생에 큰 도전을 할 때는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말해줄 수 있는 절대 지지자가 또 전문가가 일정 기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지 못할 때 누군가가 믿어주는 어떤 믿음의 어떤 바톤을 서로가 이렇게 오가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우선 학생의 잠재성을 믿고 멘토링을 해줄 때 확실히 기적과 같이 학생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들고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믿음을 동반한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믿음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지는 지금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영상을 통해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경쌤이 여러분이 놓인 상황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놓여있는 이런 젊은 날,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과거 졸업 시기에 표면적으로는 중요한 시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성으로 행동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지 그 무게감을 체감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시간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 때에는 취업 준비를 하는 전공생의 멘토링 상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전략적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